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실수 파트인데 미리 말하지만 실수 파트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네, 교과서에는 없어. 근데 너희들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 있잖아. 좀 빠지기 쉬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크게 보면은 정수의 분류라는 거, 이런 거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곱근과 세제곱근도 사실 지수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세제곱근이라는 거. 근데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좀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기호, 그 다음 절대값 기호 해결하는 방법들, 이 정도만 지금 보면 돼요. 나머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봐봐. 자, 선생님이 강의하다 보니까 실수책, 그러니까 수책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더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수는 어떤 수예요? 자연수죠. 자연수는 이제 셀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순서를 생각할 때 있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셀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걸 배울 때, 아기 때, 이거 몇 개 이런 거 있지, 세 개 이런 거 있잖아. 딱 그 개수를 나타내는 그런 수라고 해서 자연수였는데 여기다 이제 뭐가 추가됐어요? 0이라는 숫자가 추가됐어요.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상 이 의미가 되게 깊어. 이 0이라는 이 숫자를 발견해냄으로써 이제 수학이 되게 큰 발전을 하거든. 이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치? 옛날 사람들, 되게 그 고대 사람들은 이 0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사람들이 뭐 수학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치? 오늘 동물 몇 마리를 잡았다.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한 마리도 못 잡았다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어쨌든 0이라는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까지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음의 정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야? 빚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맞아? 내가 3개가 있었는데 5개가 필요해. 그럼 2개를 더 빌려와야 되잖아. 맞아? 그런 빚,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개 이런 식의 계산까지 해가지고 음의 정수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정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맞아? 근데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리수랑 무리수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유리수는 쉽게 말하면 분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유리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분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수. 그래서 정수에다가 이제 분수까지 이렇게 합쳐버리면 얘를 가지고 유리수라고 하는 거고, 분수꼴로 표현될 수 없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실수라고 하는 건데, 봐봐. 그래서 분수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분수 3분의 2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렇지? 0.3이라고 하는 이런 소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소수 중에서도 소수는 몇 개로 나눠져요? 크게 2개로 나눠져요. 무슨 수? 무한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유한소수.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크게 2개로 나눠서 유한소수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무한소수에서도 또 마찬가지 2개로 나눠지는 거지. 이게 순환하는 소수랑, 그러니까 순환하는 소수랑,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디까지가 유리수예요? 여기까지가 유리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0.3땡입니다. 이건 이제 0.333333입니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었어? 9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단 말이야. 유한소수용 말할 것도 없이 0.1, 2, 3, 4, 5, 6, 7 이런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뭐야?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밑에다 붙여줘 버리고. 이렇게 많이 했어. 그치? 1, 2, 3, 4, 5, 6, 7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한소수라든지 순환하는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다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었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파이라는 거 배웠지. 파이. 맞아? 원주율의 정확한 정의가 뭐야? 원의 둘레랑 반지름의 비. 그치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름의 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아니면 루트 2나 루트 3이나 루트 5나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얘의 정확한 값은 뭐예요?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루트 2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숫자로 받아들이거든 사실. 그치? 지금은 너희 이제 이게 완전 숫자야 너희들한테는. 맞아? 근데 여기는 얘는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기호거든. 기호? 무슨 기호야 얘가? 제곱해서 뭐 만들어주세요? 2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그런 기호. 얘 실제 숫자는 1.414 어쩌고저쩌고 계속 가는 이런 숫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거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를 기호로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만 했던 거고 여기는 이 기호가 이제 너희들한테는 숫자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 인식 속에서 얘도 그냥 하나의 뭐가 됐어? 숫자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또 이제 뭐 로그라는 기호가 막 나오고 막 그래. 나중에 로그 파트에서 로그의 뭐 2의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도 처음에는 기호로 너희가 인식을 하는데 나중에 여기는 얘도 숫자로 지금 여기는 얘처럼 숫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건 수학 1에서 배워요. 오케이? 너희들 수학 상, 수학 하 배운 다음에 수학 1, 2학년 과정에서 로그라고 하는 걸 처음 다루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실수에 포함되는 거고 여기는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는 거는 내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던 거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에서 배우긴 하지만 우리 한 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요 실수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수,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수였고 그 다음에 없는 수, 허수라는 게 하나 더 있었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복소수라고 했었고요. 그 복소수의 수체계가 우리가 현존하는 수체계, 현재 존재하는 수체계의 끝판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요 실수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파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그냥 실수의 수체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했던 거고 지금부터 우리 절대값이랑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봐봐. 일단은 봐봐.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루트 2라는 거 표현 가능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얘가 0이었어,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가 1이고 여기는 요 높이도 1이었을 때 이 대각선이 루트 2가 될 테니까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컴퍼스 갖다가 요렇게 내려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면서 여기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뭐라고 합니다? 실수라고 하는데 그 실수의 절대값이라는 뜻은 실수의 절대값을 붙여주세요 라는 뜻은 그 실수에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실수의 크기를 나타내요. 크기.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그 실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여기 이 길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의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여기 실제 길이는 얼마였어? 3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매번 그냥 길이로 나타내니까 좀 귀찮았나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어. x가 실수였나 봐. x의 절대값을 딱 붙였어요. 여기는 얘의 의미는 x가 양수였을 때는 그냥 x로 표현해 주세요. x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봐봐. 이거 양수니 음수니? 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되게 봐. 이거 양수예요. 맞아? x가 무슨 수니? x가 음수잖아.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라는 의미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뭘 붙여주세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런 의미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주세요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이 수에다가 얘가 음수였으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확하게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봐봐. 다시 여기 얘가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얘가 양수였다면 그냥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절대값 x라며. 그치? 절대값 x가 뭐가 돼? 그냥 x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가 음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길이 여전히 절대값 x가 될 거고 이 길이는 0에서 x 뺀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상황을 우리가 그냥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절대값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우리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계산 못해요. 실제로. 오케이? 절대값을 우리가 발견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근데 절대값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한 게 뭐냐면 범위를 나눠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개념을 딱 잡아야 돼. 다시 절대값만 동그라미 있었어. 그럼 거기 있는 걔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혹은 이렇게 바꾸거나 둘 중에 바꿨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얘 절대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여기는 얘도 이렇게 바꿨으면 절대값 없는 거지. 절대값 있는 거를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런 범위일 땐 모조리 다 x가 돼요. 이런 범위일 땐 모조리 다 얘가 마이너스 x가 돼요. 이렇게 절대값이 없는 쪽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절대값 풀이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다시 요 개념 정확하게 딱 잡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도 한 적 있었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예를 들어서 5였습니다. 이렇게 줘있을 때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접근했었지? 제곱해서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렇지. 범위 나눠서 했어요. 범위 나눴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절대값이 있는 채로 내가 뭔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주고 싶었는데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지금 전혀 상황을 알아볼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경우 봐봐. x-1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x-2도 양수다. x-2도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x-1이 양수인데 x-2는 음수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1은 음수인데 x-2가 양수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x-1 음수고요 그 다음에 x-2도 음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 모든 경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절대값이 있습니다는 이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로 봐봐. 이런 경우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다니까 얘 그대로 나오겠지 뭐. x-1 더하기 x-2는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겠지? 두 번째, 이런 경우라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테지만 여기는 얘는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세 번째, 요건 어때?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고 여기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 봐봐 요 경우에 대해서 x값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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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각각 값들을 다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값들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로.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정말 쓸데없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봐봐 기본적으로 여기는 얘가 더 크니 여기는 얘가 더 크니 왼쪽에 더 크죠? 왜? 얘는 빼기 1을 한 거고 빼기 2를 한 거니까 얘가 더 크단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인데 여기 음수인 건 가능하지만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인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싹 지워줍니다.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계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해봤더니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이 값은? EX가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X는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정확하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답이 됩니다. 패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고 두 번째, 요 경우 봐봐. 얘는 X랑 X랑 사라지네.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봤더니 이게 1이고 이게 우변 5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었네요. 그 다음 마지막 이쪽으로 가서 요거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x는 뭐가 돼? 2가 됩니다. x는 얼마가 됐어요?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래 둘 다 여기는 요 범위 만족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답이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과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건데 여기는 얘를 매번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12월에 강의할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요.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x값과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x값 두 개를 딱딱 찍어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범위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총 세 가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고 자 봐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경우가 뭐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기도 해야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기도 해야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당연히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 경우가 요 경우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요 경우가 뭐냐면 얘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고 여기는 x가 2보다 작아요 이거잖아요.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요 범위가 x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얘가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 x가 2보다 작아야 돼. 동시에 만족하려면 둘 다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범위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이었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결정적인 그 절대값 푸는 요령은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절대값을 없애줍니다. 오케이? 절대값을 없애주는데 절대값을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있는 이 x의 범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했었고 여기는 이 범위를 나눠서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 경우일 때 절대값 없는 식 이렇게 다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절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렇게 절대값 없애놓고 또 이 범위였을 때는 또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절대값 없는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 범위였을 때는 절대값 없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절대값이 없는 식은 계산하기 우리 쉬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풉니다가 절대값 풀이의 기본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됐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푸는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매번 절대값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매번 하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 조금 생각하기 편한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인정하고 갑시다. 좀 편하게 갑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절대값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봐.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건 뭘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크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수학에서 크기라고 하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크기가 음수인 건 없어요. 오케이? 크기가 음수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인 거 양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음수인 거 양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절대값 얘기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성질 때문에 봐봐. 그냥 절대값 절대값 a가 있었어. 걔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랑 서로 같대요. 요거 이해되니? 마이너스를 떼버렸어요. 오케이? a가 양수여서 뗀 게 아니라 얘가 음수여서 뗀 게 아니라 그냥 떼도 상관없어. 부호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는 얘가 a였으면 여기는 얘가 오겠어. 마이너스 a였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a였으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였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 무조건 뭐 할 테니까 같을 테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나 그냥 a의 절대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성질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 a의 전체 제곱이랑 a의 제곱이랑 같다는데 이거 이해돼요? 왜? 제곱을 하면 무조건 무슨 수로 바뀌니까? 양수로 바뀌니까 얘는 굳이 내가 절대값 달아줄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치? 여기다가 또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얘랑 또 똑같은 게 뭐겠어요? 절대값 a의 제곱 다시 a의 제곱의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달아도 똑같겠지. 어차피 뭘 테니까? 양수일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봐봐. 어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 뭐 이런 방정식이 있었대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요렇게 바라봐도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낀 상태로 절대값 x-2랑 절대값 x-1로 요렇게 뭐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그는 절대값 x가 1일 수도 있고요. 절대값 x가 뭐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x가 1이라는 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상황은 x가 2거나 x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 방정식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쉽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번 성질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고요. 4번이나 5번도 당연한 얘기다. 자 봐봐.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다시 곱한 거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맞아? 그럼 각각의 절대값 씌워준 거 곱한 결과랑 당연히 같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잘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 이런 조건도 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전혀 없어.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보기 문제 밑에
자, 봐봐. 자, 우리가 절대값을 대할 때 절대값을 없애주고 싶은데 절대값을 없애주기 좀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A값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랬던 거야. 트린 졸려.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도 돼요. 창문 열래? 트리나? 좀 열자 좀. 덥지 지금. 다시. 자, 봐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풀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x값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범위였을 때 얘네들 무조건 이렇게 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었던 것 뿐이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봐봐. A값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기는 제 A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절대값 A의 부호가 뭔지 알아요. A가 그냥 2였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가 될 거고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1이 되겠죠. 얘는 그냥 빵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일 텐데 절대값이었으니까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였을 텐데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냥 2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더해주세요가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지. 됐어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가우스를 하기 전에 좀 뒤로 가자. 요거 한번 보자. 5-1. 기본적으로 너희가 절대값을 발견하면 인식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인데 잘 봐봐. 절대값이 있어요 문제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귀찮은 문제인 것뿐. 왜? 범위를 나눠야 되니까. 맞아?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완전히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거든. 맞아요?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맞아?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그대로 요렇게 그냥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범위에서는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무조건 음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범위였을 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2번 문제 봐봐. A의 범위가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어. 그치? A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값이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히 범위만 나눠서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 다시 봐봐. 여기서 절대값 제일 안쪽에 있는 얘를 좀 봐봐. 또 여기는 얘를 좀 풀어주고 싶었으니까 나는 A값의 범위가 0보다 큰 경우도 생각해 볼 거고 A값의 범위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식, Q라는 요 식은 뭘로 바뀌어요? 절대값 A 더하기 A 마이너스 절대값 A 빼기 A로 바뀌죠. 이해돼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그냥 0이 됩니다.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 절대값 뭐가 됐어? 2A가 됐죠.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A의 범위에 따라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할 텐데 내가 X당초 전제를 뭐라고 깔아놨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깔아놨잖아. 그럼 여기는 얘 무조건 양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그냥 2A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호준아. 오케이? 자, 다음. A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해봐야지. 그때 Q는 뭐가 됩니다? 절대값 A-A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니? 맞아? A가 뭐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여기까지 했더니 얘가 이번에 뭐가 됐어? 얘가 빵이 돼서 없어졌어. 그러면서 다시 봤더니 마이너스 절대값 2A. 그럼 여전히 여기는 얘의 범위가 궁금했는데 나는 얘의 범위를 음수라고 지금 잡아놨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플러스 2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2A였고요. 이런 경우에도 2A였으니 나는 그냥 Q를 뭐라고 해도 되겠다. 2A라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되게 쉽지? 그치? 그게 당연한 얘기야. 그냥 처음 보면 되게 좀 어색하고 좀 괜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절대값 안에 있으면 걔 절대값을 없애고 싶으니까 나는 처음에 뭘 해줍니다. 범위를 나눠줍니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만 잡고 갑니다. 됐나요? 됐어요? 밑에 유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 있네요. 풀어보세요.
거 내 책임이야? 연습장 오네?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부탁할게, 얘들아. 정석책에는 풀지 마. 필기만 해,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주는 거 필기만 하고 풀지 마. 풀 때는 연습장에다 봐. 누가 봐도 이 정석책은 여기다 문제를 풀라고 낸 문제집이 아니야. 그치? 풀 공간도 없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장 꺼내서 연습장에서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하면 돼. 왜냐면 너희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여기 있는 이 정석책은 너희 사전처럼 쓸 개념서거든? 오케이? 매번 볼 때마다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지만 선생님도 어렸을 때 너희만 할 때 정석책 그냥 풀었어요. 너희가 이 정석책을 버리게 될 때는 언제냐면 너희들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치? 그때까지 계속 이거 사전처럼 사용할 개념서를 뽑기. 근데 그거 뭐지? 자, 그래서 여기 유제 1번이랑 2번에 여기 있는 이 문제, 요것도 다 해결했어?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아니야? 헷갈려요. 헷갈리지. 요것만 같이 한번 간단히 보자. 봐봐. A는 양수래, A는 양수래, B는 양수래, C는 음수래, D는 양수래.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대. 그럼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저 상황에서 내가 A랑 B, C, D를 여기 있는 얘를 수직선에다 좀 나타내보고 싶었나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보고 싶었나봐. 그럼 봐봐. A는 양수,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세 개는 다 지금 양수니까 다 이쪽에 이렇게 찍힐 것 같아. 그지? 그 다음 C는 음수였으니까 이쪽에 딱 찍힐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가만 보니까 절대값이 A가 제일 크댔어.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제일 먼 쪽에 이렇게 찍혔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뭐야? C지. 그래서 C라고 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C가 얘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같다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걔보다 더 먼 쪽에 이쯤에 지금 C가 찍혀야 되고, 얘보다 짧은 쪽에 요 사이에 지금 C가 찍혀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D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게 여기는 얘네들이었어.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잘 봐봐. A 빼기 B는 여기는 요 길이지. 맞아? A가 커, B가 커? A. A가 크지? 이게 저기는 제가 뭐였겠어?
양수 A 빼기 B가 B였대. 그렇지? 일단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는 B 더하기 C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B였어. 여기는 얘가 B였어. 여기는 얘가 지금 C였어. 두 개를 더해달래. 두 개를 더해달래. 그럼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음수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저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달고 나오겠네. 요렇게.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봐. C랑 D래. 이번엔 C랑 D. 요거 두 개 더해달래. 얘도 여전히 무슨 수? 음수. 맞아요? 다시 얘랑 얘랑 더하면 음수. 얘가 더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요. C 더하기 D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 빼기 A예요. D 빼기 A. D가 커? A가 커? A가 크죠? 쟤는 무슨 수? 음수. 그냥 플러스 달고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했던 것 뿐이니까 수직선에 그냥 이렇게 하나 딱 표현해놓고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죠? 너희가 지금 여기서 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여기는 얘네들 이 조건을 가지고 수직선에 A, B, C, D를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주제로 가서요. 두 번째 배울 주제는 뭐냐면 가우스 기호라는 거예요.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저 봐봐.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대괄호를 써가지고 대괄호 x 이렇게 쓰기로 나타냈는데 여기는 얘의 뜻이 뭐라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거를 우리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자주 나오니까 얘를 가지고 가우스 기호라고 표현하고 가우스 x라고 읽어요. 오케이? 가우스 x라고 읽어요. 그럼 여기는 얘의 정확한 뜻이 뭔지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 뜻은 뭘까요? 다시 봐봐. 수직선이 또 이렇게 있어. 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4였나봐. 여기가 0이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었어. 좀 더 가보자. 마이너스 2였어. 이렇게 돼 있었나봐. 그럼 봐봐. x 값이 만약에 얘였다고 쳐보자. 이게 x였어. 오케이? 그러면 가우스 x는 뭐가 될까를 한번 수직선에서 판단해봐요. 3이 되겠지. 얘보다 뭐한? 크지 않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였겠어? 3이었을 거야. 맞아? 얘는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y값이 만약에 y값이 여기는 2에 딱 찍혀 있었어. 여기 얘가 만약에 y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가우스 y는 뭐가 될까요? 1 얘보다 크지 않은. 오케이? 얘보다 크지 않은의 뜻은 뭐냐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다시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2예요. 2. 이거 뭐 2예요. 2가 얘보다 크니? 아니잖아.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2가 됩니다. 오케이? 다시 그러면 여기에 뭐 a라는 값이 찍혔나봐. 이렇게 찍혔나봐. 그러면 가우스 a는 뭐가 되겠어요? 1 얘 1이 되는 거 확실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내가 b 이렇게 찍어놨어. 그럼 가우스 b는 뭐겠어요? 여기 0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얘에다가 c를 딱 찍어놨어. 이렇게 가우스를 딱 씌워달라. 가우스 c가 궁금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다시 가우스 기호의 원래 정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나타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수직선상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여기가 n이었어. 여기는 얘가 n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가면서 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가우스 x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되니? 다시 x가 얘였어도 얘는 가우스 기호 써주면 n 되는 거지. 맞아? 얘였어도 n 되는 거고 얘였어도 n 되는 거고 얘였어도 n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봐봐. 우리가 어떤 수를 표현할 때 있잖아. 지금 딱 정확하게 딱 기억하는 게 좋은데 정수 부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 소수 부분. 봐봐. 예를 들어서 3.5가 있었어요.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3입니다.
맞아요? 소수 부분은 0.5예요. 아니 1.23이 있었대. 얘 정수 부분 얼마니? 1 1이죠. 소수 부분 얼마예요? 0.23 0.23이죠. 봐봐. 0.57이 있었어. 정수 부분 얼마야? 0이야. 소수 부분 얼마가? 0.57 0.5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러면 5라는 숫자가 있었나 봐. 그냥 5. 정수 부분 얼마야? 5. 소수 부분 얼마예요? 없어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수가 있었나 봐. 그게 정수 부분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래요. 왜냐면 봐봐. 정수 부분의 원래 정의는 그냥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정수야 정수. 얘는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부분의 뜻은 뭐냐면 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소수를 의미하거든. 항상. 얘 같은 경우는 내가 3 더하기 0.5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잖아. 그치? 여기 있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이거든. 찬이야 일어나서 응. 다시 마이너스 2.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이거든.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소수 부분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거잖아. 이렇게 정의되지 않아. 소수 부분의 원래 정의는 양수인 소수만 의미해요. 알지? 소수 부분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 양수인 소수만 의미합니다. 됐죠? 그러니 여기 얘는 내가 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지 양수인 소수로 바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만 플러스 1하면 안 되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0.7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맞아요? 그러니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이 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이 수의 소수 부분은 0.7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요 말이 이해돼요? 네, 그럼 더 커지면은 계산이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숫자가 더 커지면? 아니야. 비슷해요. 다 비슷해.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7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0.7이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다 내가 플러스 1 여전히 해주고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24 더하기 0.3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우스 기호는 어떤 숫자의 정수 부분을 의미해요. 소수점을 떼달라는 얘기거든. 맞아? 근데 봐봐. 여기서는 봐봐. x가 이만큼이면 요 소수점을 떼가지고 얘는 3입니다라고 표현되지. 맞아? 얘는 지금 소수 부분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2입니다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여기 있는 얘는 요만큼을 떼가지고 1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근데 봐봐. 여기서 소수, 너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소수 부분에서 여기 있는 얘 봐봐. 다시. 얘 정수 부분 처음에 너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대답했어. 그지? 마이너스 2 같아서 마이너스 2라고 대답했거든? 근데 봐봐. 여기 마이너스 2.3 요쯤에 있는 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 가우스를 씌우면 얘를 의미한다고 했지.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우스 마이너스 2.3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긴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아요? 다시 여기 있는 얘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0.7로 바꿔가지고 소수 부분을 그냥 떼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기호를 너희가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얘는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주세요. 가우스 x는 뭐라고?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우리가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이 되거든. 모든 실수는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우스 x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대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몇 개만 좀 연습해 볼게. 봐봐.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루트 2가 있었어. 거기다 가우스를 딱 씌웠대. 얘는 얼마일까요? 1 1이죠. 왜? 얘는 1.414 어쩌고저쩌고 가능하잖아. 거기 있는 소수 부분을 떼버리면 정수 부분은 1이었죠? 하나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가우스 해가지고 루트 4였어요. 이번엔 이게 뭘까요? 그냥 2였지.
왜? 얘는 그냥 2라는 숫자였잖아. 거기는 얘 정수 부분밖에 없었지. 소수 부분이 0이었잖아. 뗄 게 없었어. 애시당초 그냥 2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봐봐. 가우스 마이너스 루트 2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는 뭘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얘는 마이너스 1.414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41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긴 얘에서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 얼마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떼주세요라는 의미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이게 되나요? 지금 요 말을 잘 이해해놔. 지금 요 말을 잘 이해해놓으면 너희들이 언제 편해지냐면 수학 1 갔을 때 2학년 때 있잖아. 2학년 수학 1 들어갔을 때 그때 로그 들어가고 로그에서 상용 로그라는 거 배우거든. 그때 여기는 얘기 또 나와요. 그렇지? 지금 로그가 뭐예요? 로그는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김에 설명하고 가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봐봐. 그냥 이거야. 봐봐. 어떤 x를 내가 제곱해서 걔가 1이 된대. 그 x 값 양수인 것만 따져보자. 양수인 것. x 얼마야? 1, 1이지. x의 제곱을 했는데 얘가 4가 된대. 그럼 x는 뭐가 돼? 2. 2가 되지. 근데 거기서 중간에 x의 제곱이 3이 되는 2가 되는 애라고 할까? 이렇게 되는 애가 있었대. 그럼 걔는 우리가 뭐라고 그냥 기호로 붙인 거야? 루트 2라고 기호로 붙인 거고 걔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잖아. 맞아? 실제로 얘 1.414 얼마 정도 되는 이런 애였을 거야. 그치? 그냥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던 거잖아. 맞아? 똑같아요. 봐봐. 2에 다시 2에 x제곱이 예를 들어서 4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x 얼마니? 2요. 2죠. 2에 x제곱이 예를 들어서 8이었어요. x는 3이죠. 맞아? 근데 2의 x제곱이 5가 되는 x값도 있지 않았을까? 그지? 그거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냐면 로그 2의 5라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알 필요는 없는 거야. 대신에 여기 이 값이 몇쯤 되는 거야? 2. 얼마쯤 되는 건 알겠지? 왜?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수니까. 됐어요? 그냥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습니다가 나중에 너희들 배우는 로그라는 단어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상용 로그라는 걸 배우거든. 그때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다시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그러면 자 가우스 딱 씌워줘. 마이너스 루트 4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3. 소수가 없네. 소수 부분 없잖아. 뗄 게 없지. 네. 그치? 이해돼요? 다시 이런 거 헷갈려. 얘랑 되게 많이 헷갈릴 거야. 알지? 이런 거 좀 조심하자. 다시 선생님이 요 수직선 그려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판단할 때 있잖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정수로 딱딱딱 잘려 있었어.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얘는 1로 가는 거야. 가우스를 붙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점에 있었으면 그냥 여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였으면 1로 가는 거잖아. 그지? 요 점에 있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가우스를 붙여줬을 땐 그렇게 됩니다. 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다시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봐봐. x가 만약에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요때는 가우스 x가 뭐가 될까요? n. n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이렇게 다시 여긴 얘가 지금 n이었어요. 여긴 얘가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x들이 여기 있는 n을 전부 다 가우스 시험을 얘에 꽂힐 거 아니야. 그리고 얘였을 때도 얘는 여기 꽂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x가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에 있고 n 여기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 범위에 있었을 때는 가우스 x는 무조건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은 정수일 때. 이해가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x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사이였어요. 가우스 x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는 얘가 등호가 빠진 다음 마이너스 4. 얼마였겠지? 맞아? 아니 등호인 상황은 그냥 마이너스 5였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가우스 x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봐봐. 다음 보기 문제 봐.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저렇게 정했대요. 그러면 가우스 10은 얼마야? 10.
10. 10이죠? 네. 미령 따라오니? 뭐죠? 미령에 다시 보자.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3. 맞아요? 그 다음에 유경아 얘는 얼마일까요? 1이죠? 따라오지? 가우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가우스 x로 나타냈을 때 다음 식으로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뭘까? 반대로 가보자 이번에. 얘가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 x의 범위 이렇게 된다며. 다시 이런 범위였을 때는 이렇게 된다며. 그럼 가우스 x가 이거였다면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여기 얘는 자 가우스 x가 4였으니 x는 4에서부터 어디 사이?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자 봐봐. 가우스 x가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x의 범위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보다 그거는 적고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는 이 숫자보다 크거나 얘보다 하나 더 큰 거보다 작아요. 됐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가 가우스 x는 뭐냐면 얘는 정수야. 가우스 x는 뭐라고? 정수라고. 다시 가우스 x는 무조건 뭐야? 정수야. 알았지? 머리 잡아놔. 가우스 x는 뭐라고? 정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여기 얘 봐봐. 이걸 만족하는 가우스 x는 뭐밖에 없다는 뜻이야? 0. 1밖에 없다는 뜻이지. 1은 등호 있고 여기는 0은 등호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대요.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등호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봐봐. 그럼 1에서 2 사이에 있는 가우스 x는 뭐랑 뭐밖에 없어? 1이랑 2. 그렇지. 1일 때도 있고 가우스 x가 뭐일 때도 있어? 2일 때도 있어. 그럼 이때는 x의 범위가 1에서 5 사이,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일 때는 x의 범위가 뭐가 돼요?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거나 또는 이거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봐봐. 이걸 합쳐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다시 1에서부터 어디까지? 2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2에서부터 어디까지? 3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또는이라는 건 합쳐달라는 얘기였으니까 x의 범위는 결국 뭐가 됩니다? 1에서부터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답을 구해줄 수 있겠다. 이거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 조금만 더 확장해볼게.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1에서부터 5 사이였어요. 이렇게 줬대.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야? 1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거 2 3 4까지지. 일단 됐어요. 5도 되지 않아요? 5도 되네. 그거 뺄게. 귀찮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뭐가 됩니다? 1에서 2. 얘를 만족하는 거는 2에서 3. 얘를 만족하는 거는 3에서 4. 얘를 만족하는 거는 4에서 5지. 그죠? 그러면 이거거나 이거란 뜻이니까 이걸 합쳐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1에서 5가 됩니다. 봐봐. 1에서 2인데 여기 2 포함 안 됐지만 얘는 2 포함 됐지. 2에서 3 포함 안 됐지만 3은 또 포함됐지. 3에서 4는 포함 안 됐지만 4는 또 포함됐지. 맞아? 이렇게 다 이어진단 말이야. 수직선을 그려주면은 1에서 2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지만 두 번째 거에서 얘를 채워놨어. 그 다음에 3까지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도 포함 안 됐지만 3은 또 채워놨어.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4 또 채워놨어. 마지막으로 5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1에서부터 5까지 지금 이렇게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매번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기준으로 얘가 될 수 있는 가우스 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뭐였어요? 1이었지. 맞죠? 그냥 제일 큰 거는 뭐였어요? 4였죠. 맞죠?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1부터 시작합니다를 발견해 주면 되고 여기는 얘는 x값이 5보다 작다를 발견해 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이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시
가우스 X가 나오면 얘 진짜 귀찮아져요. 진짜 상황이 많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가우스 X 해결하는 방법은 너희가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봐봐. 가우스 X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일단은 정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우스 안에 별표가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다시 무슨 소리? 이렇게 할까? 여기는 얘가 만약에 정수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줬다면 저기는 저 별표는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첫 번째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요? 얘가 정수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얘는 무조건 정수예요. 그렇지? 정수 값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럼 가보자.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5분의 K제곱의 가우스를 딱 박아놨어. 이때 값들 모두 뭐 해주세요? 계산해주세요. 찬이야, 일어나. 잠은 참는 겁니다. 그렇죠? 졸려? 그러면은 좀 자야지가 아니라 참는 거예요. 그렇지? 좀 자볼까? 어떻게 자면 완벽한 자세로 선생님을 속이고 잘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렇지? 참는 겁니다. 그렇죠? 다 보여요. 자고 있으면은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맞아? 별로 안 아까워. 숙면을 취했으니까 좀 좋아. 나는 좀 몸에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참는 거야. 알았지? 참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참아줘요. 잠은. 알았지? 우리가 막 5일 동안 밤새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맞아? 그런 거라면 못 참아. 그럼 자라고 할 거야, 선생님.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아직 10대잖아, 10대. 10대는 한 3일 밤까지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닌가? 재밌는 거 같아요. 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K가 1보다 작은 자연수랬어. 근데 여기는 얘 값을 모두 구해달랬어. 그럼 봐봐. 여기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 K 값이 뭔 줄 알아야지 여기 얘를 풀 거 아니야. 맞아? 그게 첫 번째 의문이잖아. 근데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 K 값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몇 개밖에 없어? 4개. 4개밖에 없지. 맞아요? 그럼 4개 다 써보는 거지 뭐. 자, 5분의 1의 가우스 이거랑 5분의 2의 제곱이니까 4의 가우스 이거랑 그다음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9 요거랑 그다음에 5분의 16 이렇게 되는 요거 4개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몇이겠어? 0. 0 얘는 0. 0 얘는 1. 1 얘는 3. 그렇지. 그 0, 1, 3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되게 쉽죠? 네. 이게 다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줬네. 봐봐. 가우스 해가지고 4분의 x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4분의 x래. 이게 무슨 말이야? 오, 좋아. 정확합니다. 자,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래? 정수래. 얘가 정수래. 무슨 말이야, 걔니? 그러니까 4분의 x가 뭐였어? X당초? 정수였어. 그럼 가우스를 씌워봐야 자기 자신 n 나올 거잖아. 소수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첫 번째 해석은 그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어? 다시 얘를 보고 선생님 가우스 딱 씌워졌으면 뭘 보라고? 여기는 얘가 뭐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라고? 정수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4분의 x가 뭐였구나? 그냥 정수였구나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4분의 x가 정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x는 뭐가 돼요? 4n이 돼요. 우리는 요 4n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다? 4의 배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다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 4의 배수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봐봐. 자, x의 범위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9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 1에서부터 99 사이에 있는 4의 배수를 몽땅 다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였겠네. 첫 번째는. 그죠? 그럼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96까지 가죠. 맞아요. 맞아요. 얘가 4 곱하기 24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들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첫 번째 해결이었고 두 번째는
6분의 x가 그럼 6분의 x의 가우스가 6분의 x래. 그럼 여기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x는 뭐였어요? 이게 그치, x는 6의 배수였어요. 그치? 6의 배수였으니 얘는 6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겠어? 96에서 끝나겠지. 맞아? 96도 6의 배수니까.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라는 소리는 12의 배수였다는 소리잖아. 그죠? 쟤네들의 뭐에? 최, 소, 공, 배수의 배수였습니다라는 뜻이. 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12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면 돼요? 96. 24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쭉쭉 가가지고 96이 12의 배수니? 네. 맞지 않나요? 8 맞네요. 8 맞죠? 96까지. 그 몇 개일까 몇 개? 얘는 12 곱하기 몇이에요? 8개네. 됐습니다. 이게 1번 문제 답.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만 요것만 더 하고 가시죠. 봐봐. 여긴 얘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되게 어려워 보여. 진짜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 근데 되게 쉬워요. 자 봐봐. 선생님 가우스가 딱 막혀있으면 그 딱 막혀있는 얘는 그냥 이 딱 통째로 뭐야? 정수. 정수지. 맞아? 봐봐. 여기는 이만큼이 뭐였어? 정수였어. 맞아? 그리고 우리 1을 또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정수라고 부르죠. 아, 맞아요? 되니? 네. 그럼 여기는 얘가 뭐여야 된다는 소리? 정수요. 정수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정수 빼기 정수를 해야 정수가 되는 거지. 여기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면 정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얘가 정수라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완전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여기는 이 5가 뭐야? 5가 정수. 정수지. 네. 근데 2x가 뭘 했어? 정수. 정수를 했어. 그럼 5에서 정수 빼면 정수지. 네. 그럼 얘는 뭐겠어? 5-2x거든. 아, 나올 수도 있어요. 정수잖아. 아,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맞아요? 네. 이게 정수니까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얘는 -2x는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는 얼마겠어요? 1입니다. 진짜 쉽지?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잘 잡으라는 소리예요. 가우스 딱 박혀있으면 뭐라고요? 정수. 그렇지? 정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정수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그냥 나오는 게 가우스잖아. 맞아요? 그렇게까지 이해를 잡고. 자, 여기는 그 유제 문제 풀고 쉴게요. 하나 남았다. 풀어보세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봐봐. 여기서 얘를 가지고 그냥 봐봐. 여기 얘를 가지고 딱 이 두 개의 문장을 딱 읽자마자 얘는 그럼 24의 배수네. 그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야.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이어야 돼. 그렇지? 그럼 24의 배수구나. 그럼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24의 배수를 다 구해주세요. 24, 48, 72, 96. 아니, 맞나? 96까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얘는 뭐가 돼요, 그럼? 뭐가 정수야? 4x가 뭐야?
정수야. 그지? 그 x는 뭐겠어요? 4분의 정수 이렇게 생긴 애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4분의 정수 중에서 이렇게 된 거래.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0에서 뭐였으면 좋겠어? 2 사이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정수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8 사이에 있는 정수였을 거야. 그리고 4 이쪽으로 있다 둡니다. 되나요? 몇 개가 됩니다? 8개가 됩니다. 얘 빼기 얘 해주면 되죠. 됐지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수의 분류 이거랑 그다음에 세제곱근 뭐 이런 얘기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정수의 분류라는 거는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경우를 나눠야 될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정확하게 이해를 딱 하고 갔으면 좋겠어. 어떤 정수를 분류하는데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수를 내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과 나머지가 2인 것들과 나머지가 빵인 것들로 분류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정수라고 하지만 일단 자연수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연수. 1이랑 2랑 3이랑 4랑 5랑 6이랑 7이랑 8이랑 9랑 10이랑 11이랑 12랑 13이랑 14랑 15랑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이 중에서 내가 이거를 3개씩 끊었을 때 있잖아. 3개씩 끊었을 때 이렇게 뚝뚝 끊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내가 지금 분류를 하고 싶은 게 3개로 딱딱 끊었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요 제일 앞에 있는 애들,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것들이야. 동의하죠? 맞아?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네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2인 것들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네들은 3으로 나누어서 완전 떨어지는 애들, 나머지가 빵인 것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자 봐봐 3n 이렇게 하면 이거 3으로 나눠봤더니 이만큼 묶였어요 라는 뜻이지. 맞아? 나머지가 1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밑줄 친 애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다. n에다가 뭐 넣으면 0 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n에다 1 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n에다 2 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n에다 3 넣으면 얘가 되고, 4 넣으면 얘가 되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분홍색으로 쓴 글씨는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마지막 저기 저 파란색 애들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냥 3n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나머지가 0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1는 게 얘잖아. 맞아? 그러니까 n이 1일 때가 얘입니다. n이 2였을 때가 얘입니다. n이 3이었을 때가 얘입니다. n이 4였을 때가 얘래요. n이 5였을 때가 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순서대로 1부터 2, 3, 4, 5 이런 식으로 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황색 애들은 어때요? 주황색 애들은 얘는 1 넣어버리면 바로 뭐가 돼? 4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규칙을 좀 맞춰주고 싶어서 이렇게 봐봐. 여기다 내가 1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1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그럼 얘는 요거 플러스 1이라고 쓰지 말고 빼기 2라고 써도 되겠다. 그럼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 1이 나오고 2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4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5 넣었을 때 얘가 나오지. 맞아? 마찬가지로 저 분홍색 애들도 이렇게 쓰니까 나머지가 2인 거는 확실히 알겠지만 1 넣었을 때는 얘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얘가 나오게 하고 싶어서 얘를 내가 빼기 1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이제부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얘는 이제부터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애들입니다 라고 읽으면 좋겠다. 이해되지?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는데 3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정상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4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조금 여기 살짝 보정을 해준 거야. 여기다 빼기 3을 한 거야. 오케이? 요렇게.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얘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예요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치? 맞아? 최대한 묶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있는 얘는 그냥 3n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상황을. 여기는 3으로 싹 묶었을 때 3의 n-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으로 최대한 묶어보면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아니 빵인 애들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다.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정수를 표현할 때 있잖아. 어떤 정수 n이 있었어. 얘를 표현하는데 이 상황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이랑 2인 것들이랑 나머지가 빵인 것들로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있잖아. 그런 상황일 때는 여기 얘를 3k-2 혹은 3k-1 혹은 3k로 이렇게 세 등분해가지고 n이 이거인 경우, n이 이거인 경우, n이 이거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앞으로 좀 분류해서 생각합시다 라는 의미로 나온 게 지금 정수의 분류 파트예요.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지? 여기는 얘가 지금 이걸 왜 배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얘가 집중적으로 쓰이는 파트가 어디냐면 수열 파트예요. 수열 파트. 그렇지? 수열 파트에서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이 분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보기 1번은 뭐 특별하게 자, 7로 나눈 나머지가 가장 작은 거 직접 7로 나눠주세요. 근데 음수잖아, 음수. 맞아? 얘도 사실은 이거야. 마이너스 16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7로 최대한 묶어주세요. 그때 남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나머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7보단 작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 적당한 값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3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21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가 얼마였구나? 5였구나. 이런 식으로 너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정수의 분류에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정수는 양의 정수 K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꼴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꼴로 표현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런 꼴로 표현하면은 여기다 얘는 0 넣어야 1 되는 거고 0 넣어야 1 되는 거고 0 넣어야 K-1 되는 건데 얘 0 넣으면 진짜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근데 봐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 2번. A가 정수일 때 A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돼 있거든?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되게 애매해.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내가 얘를 증명한다고 해서 이거. A가 정수라는 조건밖에 없었어. 근데 A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이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얘를 증명하기가 어때요? 조금 버겁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게 정수긴 한데 3을 기준으로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3K-2였던 이런 상황도 있었을 거고 A가 3K-1이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A가 3K였던 이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해석하면은 내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한 거 아니야. 모든 정수 A에 대해서 다 생각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직접 구해보고 요 경우 나머지 직접 구해보고 요 경우 나머지 직접 구해봐서 걔가 0이랑 1밖에 안 나오는 거 확인해버리면 끝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이런 분류 작업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고등수학에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여태까지 너희가 배웠을 때는 되게 클리어한 그냥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고등수학은 막 절대값도 있고 가우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런 예를 들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 범위를 좀 나눠서 해. 그치? 실수를 좀 분류한단 말이야. 맞아? 분류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가 뭐가 돼요? 세 번째가 x가 뭐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 놓고 이 경우에 대해서 방정식 풀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방정식 풀고 이 경우에 대해서 방정식 푼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게 이렇게 이런 분류하는 작업들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 왜? 중학교에서 이런 작업 많이 안 하거든.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 분류라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 실수는 이렇게 내가 범위 나눠서 분류해버리면 되는데 정수는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분류해버리면 내가 모든 정수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 이런 형태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 직접 계산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저거 제곱해달래. 그럼 뭐가 돼요? 9K제곱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으니 3으로 최대한 묶어주세요. 그럼 3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이때 나머지는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두 번째, 이런 경우 봤더니 얘는 뭐야? 9k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아 얘가 뭐야? 이거 12k잖아. 얘가 2k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도 여전히 3으로 묶어봤더니 3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돼버렸고 요것도 바뀌었지. 얘가 또 여전히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나머지는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다음 요거 제곱해버리면 9k 제곱 됩니다. 요거 갑자기 빅스비가 터졌어요. 자, 여기는 얘는 3으로 묶었더니 뭐가 됐어요? 3k 제곱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나머지 1이었습니다. 저런 경우 나머지 1이었습니다. 저런 경우 나머지 0이었습니다. 나머지는 0 또는 1이네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상황을 분류해서 생각합니다. 분류하는 이유는 뭐야? 항상 애매하니까. 그치? 애매하니까 좀 클리어한 조건들, 클리어한 상태들로 좀 나눠. 봐봐, 절대값이 있어? 애매해. 절대값 있으면 이 상태에 계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얘를 완전히 x-1로 쓸 수 있고 얘를 그냥 x-2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3으로 난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요 A가 뭔지에 따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뭔지 나는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 시작을 3으로 나눴을 때 1인 애들, 2인 애들, 빵인 애들로 분류해놓고 각각을 계산합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거. 얘가 익숙해지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알았지?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5-3번 볼게요.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고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를 정수 n을 써서 간단히 표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은 결국 어떤 꼴이야? 그러니까 3k 꼴이잖아. 3k 꼴. 그지? 근데 그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지금 궁금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근데 봐봐. 4가 분류하기 편하겠니? 아니면 3이 분류하기 편하겠니? 3이 분류하기 편하겠지. 왜? 세 가지밖에 없을 테니까. 4로 분류하면 나머지가 1인 것들, 2인 것들, 3인 것들, 빵인 것들 네 가지로 분류해야 되고. 맞아. 만약에 6으로 분류하고 싶었다 그럼 1인 것들, 2인 것들, 3인 것들, 4인 것들, 5인 것들, 빵인 것들 6가지로 분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분류를 그냥 몇 가지로 하고 싶었어? 세 가지로 하고 싶었어. 오케이? 세 가지로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인 것들? 1인 것들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4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요? 물론 4k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그 k가, 거기 있는 요 k에 따라서 저기는 제가 3으로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러니 나는 여기 있는 요 k를 몇 개로 분류해 볼래요? 3개로 분류해 볼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가 3 뭐라고 할까? 3t라고 하자. 3t 마이너스 2인 꼴이 있었을 거고 여기 얘가 3t 마이너스 1인 꼴이 있었을 거고 k가 3t인 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꼴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얘는 뭐가 돼요? 직접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됐어? 12t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내가 3으로 완전 묶여 안 묶여? 안 묶여. 이게 이런 경우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두 번째 이런 경우 보자. 여기다 또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12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3으로 묶긴 해요. 그치? 아 이런 경우들은 뭐가 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여기다 3t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12t 플러스 1 되잖아. 3으로 나눠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안 떨어지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들은 요런 꼴로 생긴 애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요 t 대신에 애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나요? 그렇게 그냥 풀어줍니다. 됐어요? 답이 이것도 답이지만 12n 더하기 9도 답이에요. 이유는? 근데 똑같이 얘는 무슨 의미야?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입니다라는 뜻이잖아. 여기는 얘도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입니다라는 뜻이지. 그죠? 똑같잖아, 그지? 근데 얘도 답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인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 밑에 문제는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넘어가요. 5-4번 문제, 요것도 그냥 하지 말자. 됐어? 넘어갑시다. 자, 5-4번 기본 문제로 가서요. 기본 문제로 가서 문제 푸는 좀 요령을 좀 알려줄게요.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너희가 앞으로 수학을 하는데 분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내 생각대로 자꾸 맞춰가야 된다. 알았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정수 A, B,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1과 2랬어. 그때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럼 나는 A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뭐라고 쓸까? 3N입니다 라고 써도 무방하지 않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것들.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써도 될까? 얘는 3N이라고 똑같이 쓰면 안 돼. 얘는 3M이라고 쓸게. 3M. 나머지가 1이었으니까 얘는 빼기 2라고 써도 되고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써볼까?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마이너스 2라고 쓸게. 그럼 나머지가 1인 것들이지? 그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3L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됐어? 다시 여기 요 N이랑 M이랑 L이 다른 이유는 뭐야? 저게 세 개가 다 같았다면 N이 하나 결정되는 순간 A, B, C가 다 결정되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 A랑 B랑 C가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것들, 1인 것들, 2인 것들이라고 했었던 것 뿐이지. 그치? 걔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 B에다가 더하기 C제곱이 좀 궁금했단 말이야. 그럼 집어넣어봐. 일단 3N에다가 얘는 3M-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L-1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봤더니 9N 플러스 9L 제곱 마이너스 6L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라고요, 찬이야? 찬이 겉옷 벗어. 자,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나눈 뭐가 궁금해? 나머지가 궁금해. 알았지? 그럼 난 뭘 할 거야?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최대한 묶어줄 거야. 맞아요? 3으로 묶어줄게요. 3으로 얘랑 얘 3으로 다 묶인다. 맞죠?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 3nm 마이너스 2n 플러스 3l 제곱 마이너스 2l 이렇게 3으로 딱 묶이고 여기 1 하나 딱 남잖아. 그치? 나머지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됐나요? 오늘 좀 되게 생뚱맞은 내용을 하니까 너희들 좀 생뚱맞죠? 네. 맞아. 좀 생뚱맞긴 한데 지금 이 흐름을 좀 잡아가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되게. 선생님이 이거 정석에만 있는 내용이라서 선생님 넘어갈까 했어, 사실. 넘어갈까 했는데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 깨알 같은 이 지식들이 너희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얘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도움 많이 된다, 진짜 실제로. 이게 당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수학하는데 되게 그렇지? 생뚱맞은 내용 배우니까 되게 생뚱맞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 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자,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을 때 정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b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m-2 이렇게 놓고 여기는 요 x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 요 x를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지. 그죠? 그 나머지를 내가 r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기 있는 요 네모는 그냥 네모라고 둘게. 얘는 3네모 더하기 r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하기 c였는데 c가 뭐였어? 3l-1이었어. 3l- 이렇게. 되니?
또 여기는 이 상태에서 나머지가 얼마였대? 2였대. 그럼 그 나머지를 직접 구해 가 보는 건데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3m 네모 9m 네모 마이너스 3mr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네모 마이너스 2r 그 다음에 더하기 3l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맞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얘도 여전히 3으로 묶어볼 거야. 그럼 여기서 얘랑 얘까지는 3의 배수니까 그대로 묶어봐요. 뭐가 됩니다? 3m 네모 마이너스 mr 그 다음 마이너스 2 네모 그 다음에 더하기 l 이렇게 되겠지. 남는 거 봤더니 마이너스 2r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현재 여기 있는 얘가 나머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나머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유는 음수일 수도 있고 그치? 3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 r값에 따라서. 맞아?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 다시 2 자체가 나머지라는 보장은 없는데 여기는 얘를 3으로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머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나눴을 때. 좀 봐봐. 이제 r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r이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야? 0 또는 1 또는 2밖에 없죠? 맞아요? 다시 정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누고 했으니 나머지가 빵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빵을 넣었다 쳐봐. r에다 빵을 넣었어.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나머지는 2인 거지. 다시. 요거 나머지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요거 나머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요거 나머지 얼마인 거야? 빵인 거지. X삼 그렇게 세팅했잖아. 여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잖아. 그지? 다시 얘를 다시 해석해봐. 나머지 얼마? 2. 나머지 얼마? 1. 나머지 얼마? 빵. 됐어요? 다시 여기 얘가 R에다 빵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얘만 남잖아. 맞아? 이렇게 돼 있어.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나머지 2인 거 맞네? R은 얼마야? 빵이네. 됐어요? 그럼 1 넣어볼까?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이거 나머지 얼마인 거야? 지금 3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눴어.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1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야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도 있고 1인 것들도 있고 2인 것들도 있잖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했어? 그냥 3, n, 3n으로 세팅했지 얘는. 이게 3n 마이너스 2라고 세팅했거든. 3n 마이너스 1로 세팅했어. 그치? 여기 얘는 3n 더하기 1로 세팅해도 된다고 했고 3n 더하기 2로 세팅해도 된다고 그랬어. 맞아? 어떻게 한 거야? 얘에다 3 더한 거고 얘에다 3 더한 거지. 맞아? 여기다가 3 더한 3n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이해돼요? 3n 더하기 6도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3n 더하기 9도 나머지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3n 빼기 3도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왜? 3으로 묶이잖아. 3으로 다 묶이잖아. 그죠? 자, 3n 더하기 4는 나머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왜? 3으로 묶어봐. 1이 나와요. 1 남잖아. 맞아? 3n 더하기 7도 나머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3으로 묶어봐. 3n 더하기 n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구할 때 있잖아. 나머지 구할 때 여기 요 숫자 있지? 마지막에 있는 요 숫자. 지금 3으로 다 묶여 있었어. 나머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숫자를 3으로 진짜 나누면 그게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아닐까? 맞아요? 얘를 3으로 한 번 더 나눠봐. 나머지 1이잖아. 그지? 맞아? 근데 봐봐. 마이너스 2가 있었어. 만약에.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좀 애매하지? 이런 경우 내가 3 막 더해줘도 돼. 왜냐면 3을 더해준다는 얘기는 3으로 묶여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이랬을 때는 1이거든?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다시 마이너스 5였어. 나머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머지 얼마일까? 1인 거야. 아, 네. 알겠어요? 네. 다시 마이너스 7이야. 나머지 얼마야? 2 2인 거야.
됐어요? 얘 같은 경우 9 더해주면 되잖아. 됐나요? 네. 오케이. 다시 와봐. 다시 와봐. 자, R이 1인 경우 해봤더니 됐어요. 그치? R이 1인 경우 넣어봤어. R이 1인 경우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3 됐어. 나머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고민하지 마. 그치? 3으로 나눠봐. 그냥 3으로 나눠봐. 됐죠? 그 다음에 2 넣어보자. 일단 2 넣어보자. 그냥 마이너스 5가 되잖아. 마이너스 5였어. 나머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됐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 나머지가 2가 되고 싶었던 그 상황은 R이 얼마였을 때밖에 없었어? 0이었을 때밖에 없었는데 답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 어렵니?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못 끝내겠다고. 쌤 더하기는 되는데 곱셈이 안 돼. 봐봐, 얘들아. 이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냥 다음 시간까지 밀어야겠다. 제곱근, 세제곱근.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자. 이 설명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좀 해줄게. 너희가 어떤 정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너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6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7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n이라는 숫자였다면 이 n이라는 숫자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게 나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머지는 아니잖아. 그치? 여기 있는 얘를 내가 6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이만큼이랑 여기는 이만큼을 다시 한번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1까지 여기까지 흡수돼가지고 이만큼이 싹 다 몫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됐어? 나머지가 1이었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1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여기 또 m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얘가 뭐야? 8 그래가지고 8k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마이너스 572라고 돼 있었던 쳐보자. 여기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57 정도로 보자. 57 정도. 오케이? 이렇게 왔어. 그럼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는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네구나. 아니야. 예. 7이네구나. 이렇게 생각해. 맞아? 7이네구나. 다시 봐봐. 여기는 얘는 8K이긴 하지만 여기는 얘를 내가 얘는 7 곱하기 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8 곱하기 7 이렇게 버리면 56이니까 빼기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고 나서 얘 8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 K-7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전히 얘는 나머지야 아니야?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바뀌어? 얘는 플러스 8 마이너스 7로 바뀌잖아. 아니 뭔 소리야 이게? 플러스 6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뭔 소리야?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7로 바뀌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한 번만 묶어내버리면은 얘를 K-8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8이 된 이유는 여기 7에다가 빼기 1까지 해서 8 된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얘는 나머지가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생각은 뭘로 묶었을 때 최대한 묶어놓고 그 다음 남는 그 아이들을 나머지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직접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럼 봐봐. 봐봐.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거랑 지금 요거랑 두 개만 한번 풀어볼게. 알았지? 봐봐. D 더하기 2랬어. 근데 D라고 하는 거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랬어? 3인 거랬어. 그치? 그러니까 D는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N 다시 5N 더하기 3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저기서 2라고 하는 거는 5M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N 더하기 5M 더하기 7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이만큼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걸 5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으니 나는 N 더하기 M으로 묶었는데 여기는 얘는 좀 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런 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이번엔 CD네. CD. 자, C를 그럼 난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5L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보자. 오케이? 두 개 곱해달랬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5N 다시 5L 더하기 2 요거에다가 5M 더하기 다시 5N이죠? 5N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요거 한번 전개해봐야지. 얘는 25LN 더하기 15L 더하기 10N 더하기 6이 된다. 그치? 그럼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상황은 이거를 뭘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합니다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뭐로 묶여? 5로 묶이지. 6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6 중에서도 지금 5 하나 집어넣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되면서 얘 나머지는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 되나요? 근데 봐봐. 가만 봐봐. 이 문제를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그냥 3이라고 놓고 얘를 그냥 4라고 놔버려. 두 개 더하면 7이지. 걔를 5로 나누면 얼마야? 2예요. 답은 2. 이렇게 구해도 돼. 다시 여기 있는 얘는 2가 남는 애잖아. 얘가 지금 3 남는 애지? 그게 곱하면 6이죠. 그럼 얘는 6이니까 5로 나누면 1 남죠.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답이 돼.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 있는 얘 좀 3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였어? 5m 더하기 3이었고 여기 있는 4라고 하는 건 뭐였어? 5m 더하기 4였거든? 이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렇게 더하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됐어? 3 더하기 4가 됩니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는 이미 다 5로 묶여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5로 묶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나머지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한 건데 여기 있는 얘를 5로 한 번 더 묶어낸다면 그때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사실상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번 문제는 뭐가 되겠어?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야. 4야. 다 더하면 얼마니? 10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가 얼마야? 빵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됐어요? 근데 여기는 요 3번은 얘 나머지는 1이었잖아. 얘는 3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2였잖아. 그럼 얘는 4가 되고 더하면 7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5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1, 2, 3, 4를 곱해. 얼마야? 24지. 2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네요. 그렇지? 얘는 4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봐봐. 곱하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곱하기에 대해서도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선생님들 얘 곱하기 얘로만 해결했거든. 그 이유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5의 배수인 게 확실하지? 여기 있는 얘도 5의 배수인 게 확실하지?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겠어? 5의 배수겠지. 이렇게 두 개 곱해도 5의 배수겠지? 이렇게 곱해도 5의 배수겠지? 이렇게 곱한 것만 5의 배수가 아닐 수 있는 거지. 걔가 뭐야? 2 곱하기 3이잖아. 맞아요? 나머지 다 5의 배수가 되는 게 확실한 애들은 내가 굳이 계산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겠네. 맞아요? 그러니 나는 얘랑 얘로 곱한 여기는 얘만 지금 궁금했어요. 얘는 그냥 2 곱하기 3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도 무방하겠군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제곱 끝, 내제곱 끝.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가 볼게요. 나가는 거. 일단은 제곱근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너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곱근 너희가 언제 배웠어요? 중3 1학기 때 배웠지. 중3 1학기 처음 배우는 게 제곱근이지. 맞아요? 중3 1학기 처음 배우는 거. 그때 뭐라고 배웠어? 기억나니? 소리라고. 다시 A의 제곱근의 정의는 뭘까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정확합니다. 다시 A의 제곱근은 뭐라고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3이었어. 그러니까 봐봐.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3. 그렇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란 말이야. 되는 수. 이게 몇 개일까? 2개지. 왜? 그렇지. 그 제곱에서 그 수를 내가 뭔지 모르잖아. 현재는 뭔지 모르니까 걔를 내가 x라고 한다면 다시 말뜻을 다시 보면은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그 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걸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뿔마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사실은 x제곱은 뭐가 되는? 3이 되는 그 방정식의 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만드는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냐면 제곱근이라고 부른 거야. 이해돼요?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그 2차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여기 얘는 제곱근이라고 부른 거야. 다시 여기 얘는 의미가 뭐라고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a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너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a의 제곱근이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제곱근 a는 뭔데? 너희가 정확하게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 몇 개? 2개. 얘는 몇 개냐면 1개야.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가 2개야. 여기는 얘는 몇 개? 1개야. 야. 다시 얘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어요.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습니다. 여기는 얘는 뭐냐면 루트 a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제곱근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루트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루트 A라고 이렇게 읽는 거는 루트 A라고 읽는 건 얘잖아. 맞아?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야. 그렇지? 루트 A. 다시 제곱근 A는 뭐라고? 루트 A. 그렇지? 루트 A가 그냥 제곱근 A야.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해? 얘가 얘를 포함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제곱근 안에는 루트 A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어요. 다시 A의 제곱근 안에는 제곱근 A도 있고요. 마이너스 제곱근 A도 있어요. 이해되니? 두 개 정확하게 상황, 얘가 얘를 이렇게 완전히 포함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세제곱근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볼게. A의 세, 제, 곱, 근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정의가 뭘 것 같아? 세제곱해서 A가 그렇지. 세, 제, 곱, 해서 A가 되는 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 수가 정확하게 실수예요. 실수. 오케이? 되는 실수. 우리 아직 복소수 안 배운 상태야. 그지? 실수만 지금 생각할 건데 우리 복소수 사실 알고 있긴 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얘는 세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전히 A의 세제곱근 안에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자. 다시 A의 자, 여기 복수수 안 배운 사람 없죠? 네. 그냥 갑니다. 뭐라고 쓴 거야? 세제곱근. 요거랑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뭐냐? 세, 제, 곱, 근, A. 요거 두 개를 또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요.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포함될 거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죠? 자, 세제곱근 A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루트 A 이렇게 쓸 때 있잖아. 사실 요 루트의 요 위쪽에 여기 2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어. 원래 달려 있는 거거든. 근데 맨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건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귀찮아서 이거 떼버린 거야. 오케이? 원래 달려 있는 게 맞아요. 원래 달려 있는 게 떼버린 거야. 근데 세제곱근은 여기다 이렇게 3 이렇게 달아놓으면 돼. 그럼 얘의 의미가 이렇게 근호인데 여기 이렇게 3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세제곱해서 그 안에 있는 A가 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루트 A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2가 여기 생략돼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요 의미가 뭐냐면 제곱해주면 A가 돼요. 이런. 오케이? 그냥 기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세제곱근이라고 읽어요. 다시 봐봐. 우리가 루트 A 이렇게 하면 이거 루트 A라고 읽지. 그럼 얘는 3루트 A 이렇게 읽지 않아요. 한국말로 없어. 영어로 없어요.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세제곱근이라고 읽어. 그러니까 봐봐. 얘를 제곱근 A라고 읽지. 그죠? 제곱근 A. 얘를 그냥 세제곱근 A라고 읽어. 됐나요? 세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제곱근 A, 요거 세제곱근 A. 그래서 세제곱근 A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그냥 세제곱근 A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됐어요? 됐니?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이라고 다시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기 X 세제곱이 A가 되는 그 A의 근을 세제곱근이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안에는 세제곱근 A도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왜냐면 요거 3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3개 있어야 되는데 실근, 허근 다 포함해서 3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허근이 2개 나와요. 왜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겼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A 이렇게 넘겼어. 근데 지금 좀 전에 배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얘는 세제곱해서 A가 된다고 하는 애였잖아. 그치? 그래서 요 A를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전체 세제곱하면 얘가 무조건 A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세제곱근 A 전체 요거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지. 맞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봐봐. x 세제곱이 8이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세제곱은 뭐가 돼? 8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다시 8의 세제곱은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x 다시 2x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 그지? 됐어요? 이렇게 되죠? 좀 봐봐. 여기는 얘가 0입니다라는 x는 2라는 실근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얘 판별식을 잠깐 넣어보면은 4번에 지금 이렇게 넣어보면은 얘는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이거 음수 나오거든. 맞아?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와? 허근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얘는 허근 2개, 알파랑 베타라고 할까? 허근 2개랑 실근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세제곱근은 원래 세제곱근 A랑 그 다음에 허근 2개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 상황인데 세제곱근 A는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세제곱근 A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세제곱근 A는 뭐라고? A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A의 세제곱근 A라고 정의했어요. 됐나요? 허근 2개 나오는데 실수인 것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이건 사실 지수 파트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됐죠? 됐어? 자, 그럼 보기 1번 잠깐 봐봐. 보기 1번. 얘는 다음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 봐봐. 제곱하면 9가 되는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루트 9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우리 뭐의 정의였어요? 아, A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의 정의였지. 네. 맞아? 뿔마 루트 9가 돼. 오케이? 다음 9의 제곱근 여전히 뿔마 루트 9 뿔마 3이 돼야 돼. 맞아요? 9의 제곱근 뿔마 루트 3이 돼야 돼. 오케이? 제곱근 9는 그냥 루트 9래매 3이지 뭐. 맞아요? 헷갈리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은 9의 제곱근이다. 맞아요? 9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데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는데 3은 9의 제곱근인 거 맞잖아. 네. 맞아?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우리 명제 배웠죠? 수학하에서. P이면 Q이다 꼴 명제 배웠지? 맞아? P이면 Q이다 하려면은 여기는 얘 진리집합과 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지. 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야. 네. 얘가 더 커야 되잖아. 이런 거 봐봐. 자, 봐봐. 자, 이 반 있지. 2반. 우리 반. 자물쇠 B반. 자물쇠 B반은 다시 테린이는 자물쇠 B반입니다. 맞아요? 다시 반대로 해볼게. 자물쇠 B반은 테린이에요. 맞니? 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봐봐. 테린이라 그랬지 지금. 테린이. 너 왜 미령일 보고 테린이라고 해? 자, 테린이는 자물쇠 B반. 누가 포함해? 얘가 포함하지. 맞아? 이래야 참인 거야. 맞아요? 얘는 어때? 3은 뿔마 3. 오케이? 누가 누굴 포함해? 뿔마 사이 3. 얘가 얘를 포함하지. 이건 참인 거야. 이해돼요? 네. 반대로 돼 있으면 안 되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 넘어가세요. 요건 다 했다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을 간단히 해주세요. 여기 먼저 잠깐 해봅시다. 자, 봐봐. 우리 아까 했던 절대값에 하나만 추가시켜 놓고 세제곱근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알았죠? 세제곱근 얘기는 다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수업하고 마칠게. 요거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요거만 딱 루트 A의 제곱은 뭐예요? A인 것 같잖아. 맞아요? 네. A인 것 같잖아. 그럼 봐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겠네? 아니죠? 다시.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일단은 뭘로 바꿀 수 있어?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는 2잖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양수면 그냥 A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음수면 얘에다 뭘 붙였어? 마이너스를 붙였지.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뭐랑 똑같아? 절대값 완전 똑같아. 됐어요? 다시 루트 A 제곱은 뭐다? 절대값 A입니다. 이 상황은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다시 루트 A 제곱은 뭐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 푸는 건 아까 배웠잖아, 그지? 지금 다시 루트 A 제곱은 뭐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루트 A 제곱은 뭐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루트 A 제곱은 뭐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알았죠? 루트 A 제곱은 뭐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오케이? 다시 루트 A의 제곱은 뭘까요? A 얘는 A야. 이유는? 제곱이 루트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은 얘는 A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루트 A가 뭐야? 루트 A가 뭐야? 제곱해서 A가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수 중에서 양수인 걸 루트 A라고 한 거잖아. 이거에는 근이 뭐가 있어? 루트 A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지. 맞아요? 됐어? 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루트 A를 뭐 했다는 얘기야? 루트 A를 제곱했다는 얘기잖아. 걔는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정상이야. 오케이? 정의 때문에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야.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얘는 그냥 A야. 근데 A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어요. 다시 루트 A의 제곱은 뭐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요 두 가지 상황. 다시. 자, 일로 와봐. 여기 얘는 루트 해놓고 뭔가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5죠? 오케이? 다음 여기 얘는 뭐야? 절대값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죠? 여기 얘는 뭐야? 절대값 A-1이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잖아. 절대값은 없애라고 있는 애니까. 맞아? 절대값 풀어주자. 여기 얘 봤더니 2가 크니 루트 5가 크니? 루트 5 루트가 커요. 마이너스네, 그지?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얘는 이거 항상 양수니? 항상 음수니? 알 수 있니 없니? 없지 않나요? 알 수 없나? 항상 양수 항상 양수야? 왜? 제곱해서 응? 제곱 제곱해서. 양수가 더 크니까 A가 분수면 제곱해서 작아지지 않나요? 0보다 작아질 수 있을까 저게? 0보다는 잘 생각해봐. 이거 어디서 배웠던 얘기냐면 사실은 부정부 아니야. 절대 부등식을 배웠어. 잘 봐봐. 여기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만 딱 떼. 이렇게 더하기 2 이렇게 떼. 그러면 a 더하기의 전체 제곱이지. 더하기 2잖아. 맞아? 여기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보다 더하기 2를 하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애지. 무조건 양수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봐봐. 2차식이 있어. 2차식이 있으면 2차식을 이제는 우리는 뭘로 해석할 거야? 2차 함수로 해석할 거야, 항상. 알지? 다시 우리는 함수랑 엄청난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알았죠? 다시 2차식이 발견됐어. 그 2차식은 우리는 뭘로 해석할 거라고? 2차 함수. 그지?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거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판별식 양수니 음수니. 양수요. 아니 자, 이렇게 있어요. 판별식 양수 음수. 잠깐만. 양수지. 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 이렇게 하면 판별식 양수였어, 음수였어? 얘는 그냥 0이었지. 얘는 판별식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양수야, 음수야? 0.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맞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얘 판별식을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뭐야? 3이잖아. 맞죠? 음수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최하층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다 0보다 큰 거네. 다 x축 위에 있잖아.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됐죠? 다음 여기는 A가 1과 작대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네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그치? 얘가 답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2차식을 바라볼 때 우리 뭘로 바라보라고? 함수로 바라보세요. 알았죠? 함수로 자꾸 바라보는데 아까 저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푸는 것도 사실 2차 함수 최소에서 하는 얘기잖아. 그죠? 너희들 중학교 때, 중3 때 배웠던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석해서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A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A, 그다음 뭐 이렇게 된 예래들 계산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제곱근 제곱근 계산 법칙, 그다음에 분모의 유리화 방법 등등등. 이거 봐봐. 어때? 보고 싶지도 않게 생겼지? 네. 그래? 이런 거 유리화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이중분호 푸는 방법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배우면은 우리 실수 파트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네. 무리수의 상승도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 건데, 봐봐. 내일 올 거잖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오면은 여기는 지금 아셈에 있어요, 없어요? 하이맥스 거기 없어. 이 단원 자체가 하이맥스에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너희들 그 문제풀이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연습 문제를 푸는데요. 자, 연습 문제를 1단원부터 어디까지 풀 거냐면 4단원까지 풀 거예요. 오케이? 5단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원래 5단원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못 끝냈어.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얘를 풀 건데 어렵다. 그지? 선생님 풀어준 것도 있고 안 풀어준 것도 있고 너희가 풀어본 것도 있고 안 풀어본 것도 있어요. 다음 시간 딱 시간 딱 끝나기 전에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은 정석을 하는 이유를 뭘로 잡냐면 연습 문제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로 잡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예제나 문제 이런 거는 다 똑같아. 어떤 문제인지 다 똑같아. 정석에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 연습 문제. 오케이? 연습 문제를 제대로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알았죠?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지?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선생님도 사실 대학생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못 풀어줄 수 있어요. 못 풀어줄 수 있어요. 못 풀어줄 수 있어. 그 못 풀어준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알았죠? 정석 연습 문제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하나씩 해줄 테니까 만약에 천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못마땅해. 그럼 나한테 물어봐. 알았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말고 더 멋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 있잖아. 그건 수업 시간에 다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